그저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나오기 전에 샤워를 하면서 10년 전에 그때 우리 잠수교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왜 모였지 우리가? 그때 무슨 동기로 인터뷰를 했었지? 그랬더니 아마 태양은 없다 무슨 몇 주년으로 해서 아마 시내 21이 기획을 해서 저희 둘을 불러서 이제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 태양은 없다 촬영 이후에 한참 지나서 그 잠수교에서 그때 포스터를 재현하는데 되게 쑥스럽더라고요. 20대의 이정재 정우성도 아니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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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기억나네. 네. 그래서 옷도 뭐 어, 비슷하게 입히고 그래서 뭐 포즈도 비슷하게 해달라고 해서 이제 막 하는데 이미 우리는 그때 우리가 아닌데 그때 태양 높다의 우리를 재현하려니 참 그때 굉장히 쑥스러웠어요. 그거 지금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있으시겠지, 당연히. 그 신의 10일 아니었나? 신의 20일이에요. 그죠? I took my troubles down to Madame Ruth. You know that gypsy with the gold cap too. She's got a pet and a 30 for the mind, selling little bottles of love potion number 9. 제가 도둑들 때 임다라 선배님이랑 같이 홍콩에서 촬영을 하면서 식사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임다라 그 배우분이 어마어마하게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제일 바쁘시냐라고 여쭤보니까 뭐 저번 달에는 본인이 시나리오를 하나 끝냈고 이번 달에는 도둑들 촬영을 하면서 친구 영화 프로듀싱을 해줘야 되고 뭐 한두 달 있다가는 본인이 또 연출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한 해에 다 몰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아니 그러면은 연출도 하시고 시나리오도 쓰시고 프로듀싱도 하고 배우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거냐라고 했더니 아, 영화인인데 그게 뭐가 어색하게 들리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이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좀 머리가 확 깨졌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렇지. 영화인이지. 영화인이라면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저도 그때서부터 아, 나도 뭔가 이제 배우라는 어떤 그런 한정적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인이라는 어떤 그런 큰 영화를 만드는 일에서는 내가 어떤 나를 어떻게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확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그런 어떤 확장된 영화인으로서 어, 신인 감독의 자리에서 지금 헌트라는 작품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작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아, 이건 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인의 양과 뭐 결정을 해도 모자르는 어떤 그런 이 결정 사항들. 참 이거. 예. 우성 씨가 먼저 그 보호자라는 장편 영화를 상업 영화를 연출을 하셨을 때 제가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굉장히 큰 재미를 느껴 하시면서 표정은 이제 밝은데 몸은 피곤해서 어깨가 이렇게 많이 처졌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래서 참 야, 이게 체력적으로 참 이게 많이 고된 작업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우성 씨가 또 촬영 갔다 오면 항상 뭐 즐거워서 뭐 이번 촬영은 무슨 촬영이었는데 이렇게 찍었고 배우들과 또 이렇게 또 뭐 상의하면서 찍었고 스태프들하고 또 뭐 이렇게 또 고민해서 찍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면 와 굉장히 즐겁게 일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저는 물론 재미도 있지만은 와, 이 책임감이 이게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야, 근데 참 우성 씨 참 잘 끝낸 게 참 부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 배우가 이렇게 특히 이제 연출로서 본인 스스로가 출연하는 작품을 한다라는 거는 피로도가 좀 남다른 게 이 계속해서 이제 출연을 해야 되는 이 외모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엄청나게 또 힘들죠. 왜냐하면 이제 현장에서의 피로도도 상당하고 그리고 촬영이 끝나면은 이제 배우일 때는 촬영 끝나면 귀가해서 다음 본인 촬영 분량이 있을 때 오면 되는데 감독은 촬영이 끝나도 계속해서 또 해야 될 일이 남아있고 또 다음날 아침에 또 본인 촬영 분량이 없는데도 이제 계속해서 촬영을 해야 되니까 이 피로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분량 촬영을 할 때의 얼굴은 이렇게 촬영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이제 컨디션이 돼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또 그 컨디션도 같이 유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피로도가 좀 남다른 피로도가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작품을 촬영을 하고 내가 머릿속에 그렸던 거 그리고 그거를 현장에서 배우들과 스태프들과 함께 실현을 해서 그 영상물로 만들어졌을 때의 그 보람과 뿌듯함은 또 남다른 것 같고 지금 이제 정재 씨가 헌트라는 어떻게 보면 대작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노고, 고민, 피로 이걸 아니까 안쓰럽기도 한데 재밌어요. 아, 쇠창살에 물을 열고 들어오는구나. 여기가 어딘지 이제 맛보겠구나. 아니 그래서 요즘 나만 보면 자꾸 실실 웃음이 나오시잖아.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제 우성 씨를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생각하고 우성 씨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은 어떻게 하려나 뭐 이런 상상 혹은 이제 어떤 대사를 할까라는 어떤 그런 상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에 최대한 많이 이제 매칭을 이제 정우성이라는 사람과 그다음에 이제 지금 헌트에 나오는 이제 우성 씨가 또 연기를 해야 하는 이제 그 캐릭터하고 이게 굉장히 좀 밀접하게 되어 있나? 뭐 혹은 이제 조금 굉장히 다른 면을 보일 수 있는 우성 씨의 다른 어떤 그런 변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발전을 좀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우성 씨가 근래에 했었던 영화들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뭐 감독으로서 배우 누구를 얘기하자 이거는 좀 저한테는 뭐 지금 이제 뭐 정재 씨는 이제 연출을 할 작품에 출연을 제가 하니까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는 감독과 배우로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직은 뭐 어떤 작품으로서 감독의 입장에서 정재 씨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뭐 지금 이제 아직 개봉도 안 한 작품을 연출한 사람으로서 연출이나 했다고 연출자의 입장으로 배우 이정재를 논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제 친구로서 배우 동료로서 이렇게 이정재라는 배우는 저에게는 늘 어떻게 보면은 가장 달콤하면서도 쓴 자극제 같은 늘 내 옆에서 나를 지지해주면서 늘 이렇게 자신의 어떤 캐릭터 어떤 작품에 있어서의 배우로서의 어떤 역할에 있어서의 고민과 그리고 매 캐릭터마다 이렇게 전체적 디자인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저에게는 늘 이렇게 자극을 늘 옆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버팀목처럼 내 옆에 있지만 나에게 늘 언제나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그런 좋은 동료 배우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둘이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긍정적 자극을 굉장히 기분 좋게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도 배우로서 어떤 작품을 임할 때 정재 씨가 저런 캐릭터를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나는 이런 캐릭터가 있는데 만약에 그게 결이 비슷한 어떤 글로 써봤을 때 결이 비슷한 캐릭터라면은 내가 나 스스로가 디자인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또 고민의 확장 같은 것들을 생각의 연속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동료이면서 친구인 거죠. 강철비 2, 뭐 강철비 1은 정말 진짜 우성 씨가 코미디를 잘하는데 슬쩍슬쩍 그런 거를 굉장히 신선하게 또 다시 느끼게 됐었고 강철비 2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나 주제들이 굉장히 좀 무거울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교육 이 영화가 나한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건가라는 어떤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성 씨가 그거를 갖다가 굉장히 스무스하게 영화의 캐릭터로서 그걸 되게 잘 소화해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강철비 2를 이제 다시 보게 됐었는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헌트에서도 우성 씨가 대사를 어떤 면에서는 조금 강철비 2하고 좀 비슷하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어떤 한 대목이 있어가지고 강철비 2를 이제 다시 보게 됐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다시 보게 되면서 이제 또 느낀 거죠. 저게 되게 어려운 그 이게 대사 그러니까 이게 글로 다 읽으면은 뭐 좀 모르겠어요. 글로 읽을 때도 이게 과연 연기로서 사람 말로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게 과연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전달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그런 문자 대사였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그거를 잘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아저씨는 참 이제는 뭐 이 표현력에 있어서는 그냥 감독이나 혹은 작가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메시지나 그런 어떤 그 말이 있다면은 정우성이라는 배우에게는 그냥 맡겨도 그냥 충분히 다 자기 그 캐릭터가 몸에서 이렇게 툭 자연스럽게 나오는 식으로 이렇게 잘 해주시는구나라는 걸 느껴서 그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많이 놀랐어요. 다만 악은 레이가 다 했죠. 다만 악은 레이가 없었으면 안 될 영화였죠. 예. 우성 씨하고 저는 진짜 뭐 지금 정말 시간이 참 오래됐죠. 예. 그 시간 동안 뭐 작품적으로도 뭐 같은 동료로서 어떤 그 이 영화 시장 안에서의 어떤 그런 수많은 뭐 기쁨과 고민과 뭐 안타까움과 뭐 이런 것들을 거의 다 함께 나눴었고 또 앞으로 또 이제 저희가 더 어떤 뭐 선배로서 뭐 혹은 이제 또 다른 영역의 어떤 그런 영역 그 영화인으로서 해나가야 할 일들과 또 시간이 또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우성 씨가 곁에서 이제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진짜 든든하고 또 그 든든함이 또 많은 도움이 되고 뭐 그렇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그냥 딱 지금과 같이 앞으로도 더 잘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둘이 어떻게 친해졌어요? 뭐가 그렇게 잘 맞아요? 뭘 그렇게 잘해줘요? 뭐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저희가 처음 이제 태양은 없다 촬영할 때 만났을 때 저희가 이제 술자리를 가지면은 진짜 한마디도 안 하고 술만 마셨거든요. 술만 마시고 한 잔 더 할까요? 네, 뭐 한 잔 더 해요. 그리고 한 잔 더 하고
근데 그게 어떤 말을 많이 하고 나를 많이 표현해서 나라는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그런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서로를 바라보고 알아가는 어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성향이고 나는 이런 걸 좋아해 라기보다는 저 사람은 저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다름이 다르지 않고 또 같은 걸 발견했을 때는 또 이런 건 또 같은 게 있네 라고 또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뭔가 기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기댈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가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든든하고.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태양은 없다 이후에 사실 태양은 없다 이후에 그 영화계에서는 굉장히 이정재 정우성을 놓고 제2의 태양은 없다를 만들겠다라고 많은 계획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그 태양은 없다를 벗어 던지고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자꾸 태양은 없다와 같은 거, 태양은 없다에서의 그 이정재 정우성의 반짝반짝한 만남 이런 것들을 다시 만들려고 하니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정재 씨랑 저랑도 이제 왜 다른 배우들이랑 작품할 기회가 많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없는가? 우리 스스로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각자 캐릭터를 이제 이렇게 막 더 살려주겠다라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이게 어떤 밸런스 있는 구성을 완성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었던 시기도 있었고.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헌트라는 작품이 이렇게 딱 이정재 기획자에게 감독에게 흘러 들어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스러움 속에서의 만남은 이제 또 다른 새로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긴 시간을 같이 해봤고 익숙해지고 서로에게 든든하고 편하지만 분명히 또 이 헌트를 통해서 새로운 만남이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세계관에 대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새로운 모험에 대한 어떤 재미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내일 11시부터인가 12시부터 스케줄 있으시니까 준비 너무 많이 하고 오시지 마세요. 예, 준비 안 하고 갑니다.